지난 12일 날 있었던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참 정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당을 또 분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려고 하는 통합파가 있고 거기에 대비돼서 이 반대파가 있고 이렇게 뭐 구분을 하더라고요. 오늘 바른정당에서 또 탈당자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국민의당을 지키기 위한 의원분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동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곽 교수님. 예. 의원님, 어제 저 비공개로 당무위원회 또 열렸죠, 그죠? 예, 들었습니다. 예. 당무위 그 1년의 과정 결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당은 법으로 이제 보호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당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정당의 해산 합당 절차입니다. 그래서 네. 정당법 19조에 보면은 반드시 대의기관 전당대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당대회 의결이 그런 합법적인 정상적인 절차로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예. 각종 편법과 아무튼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의 네. 전국의 23군데에서 뭐 동시에 밤 12시까지 투표를 해서 뭐 한다든지 뭐 기기묘묘한 방법을 동원했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가 그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건 새정치잖아요. 네. 그런데 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 입맛대로 당 규칙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아주 지독한 패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 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하는 그런 것 말고는 뭐 상식을 초월하고 있지요. 예. 지난번에 저 방송에서 한번 말씀 주셨습니다. 이상돈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 이 안철수 대표가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전당대회 개최 같은 것은 하지 못할 것이고 분당까지도 사실상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걸 예. 우회하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전당대회라면 네. 당원 이제 대의원들이 모이고 그래서 개회 선언을 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그리고 예. 찬반을 물어서 반대가 있으면 토론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정상적인 진행인데 여기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반대가 분출하면 날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전당대회 의장이 날치기를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누더기처럼 뜯어 고쳐서 그래서 아마 내일 이 개혁신당 그룹에서는 법원에 이 같은 그 탈법, 불법, 편법에 대해서 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게 될 겁니다. 예. 참 그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까? 결국 이제 이번 싸움은 또 피할 수 없는 게요. 예.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적으로 말해주는 게 오늘 이제 안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야 되고 네. 북한은 인공기를 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거는 요령 부득이죠. 말하자면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북이 공동 입장하면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고, 네. 또 세계 시민들은 모두 아주 기립박수로 예. 당시에 관중들은 환호하고 분단국 선수단이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역사를 지닌 한반도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홍준표, 유승민 류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똑같이 안 대표가 이제 맞장구를 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대표는 이미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이게 자유한국당은 다른 정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의 갈등은 이제 그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 진영, 개혁 진보 진영에서 이제 여기를 버리고 예.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지난번에 무리하게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권을 장악한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을 이끌고 지금 이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아니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국민의당 창당에서부터 박지원 의원께서 안철수 대표의 멘토가 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에게 비춰줬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안 대표와 박지원 대표가 대선까지 가는 모습 속에서 서로 정체성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가 싶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왜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이죠? 그거는 잠복해 있었죠.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당론은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네.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느닷없이 사드 반대로 당론과 180도 다른 입장을 냈고 예. 그다음에 햇볕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공과론을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또 강령 위반이에요. 당 강령에 보면은 네. 햇볕 정책의 계승 발전이라고 못 박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 대표가 그동안 이제 국민의당에서 해왔던 말과 예. 최근의 행태 이제 둘이 상반되는데 네. 최근 게 본인의 본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대표가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강연에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동서화합은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정당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거는 통일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통일을 한 단계 앞당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동서화합이라는 게 가령 국민의당 의원 39명이 다 화합해서 네. 이렇게 함께 바른정당과 조율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안 대표는 의원총회도 참석을 못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의회 정치고 의회 정치가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면 네.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예. 우리가 재개발을 하더라도 예. 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이른바 재개발 조합도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3분의 2는커녕 3분의 2가 반대하는 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는 그런 통합을 본인 의지대로 이렇게 밀고 가는 것 자체가 무리수인 거죠. 네. 안 대표가 어떻게 이 콩깍지가 씌었는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비유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서 국민의당을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려고 하는지 합의 이혼을 한다 그러면 또 그럴 경우에는 깨끗하게 재산을 분할해서 남자답게 헤어지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나가고 싶은 들에게 출당을 안 해주고 그냥 다른 방식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것은 좀 정치적인 도리상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철수답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 차라리 유승민 대표가 예.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와라 이런 입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안 대표 경우는 지금 철저하게 정략적이고 철저하게 저는 구정치적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전에 한 얘기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언론이 이런 부분을 사실 짚어줘야.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거짓말이라는 게 전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런 문화, 이런 언론 환경, 예. 이 점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안 대표 개인의 변을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읽어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거 정치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당무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소용이나 소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밀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하지만 안 대표는 이런 것을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래서 소란스러운 모습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새 정치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도 정반대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용역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당내에 보이는데요. 통제하고 비공개하고 왜 당의 회의를 기본적으로 예. 통제하고 비공개하고 밀실에서 합니까?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무위원회 모습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니까 유승엽 의원 같은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당대표로서 이렇게 존중하는 말씀보다 조금 이렇게
반말 형태로 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격앙돼서 뭐 그랬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당무위원이니까 전 당무위원이 아닙니다. 당무위원은 예. 그러시군요. 당 대표가 주로 자기 측근들을 중심으로 많이 임명을 그렇겠죠. 했고 유성엽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원장이니까 예.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개혁신당 창당 문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내일 이제 전라북도에서부터 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로 이제 깃발을 올리게 되는데요. 예. 오늘 이제 시민사회 원로와의 그 경청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민변회장을 지내신 최병모 변호사님이나 또 지금 선거제도 개혁 관련 운동을 하고 계신 예. 미래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 또 주권자회의 촛불 시민 그 단체들의 대표인 셈이죠. 주권자 네. 전국회의 대표, 문국주 대표나 또 그 다른 백년 재단 이사장인 이내경 선생이나 또 최태욱 교수 같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것보다 네. 차라리 선명하게 네. 개혁 노선을 가서 선거제도 개혁 네. 그리고 개헌 여기에 정치개혁 정당, 정치혁명 정당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고 네. 이걸 이뤄내면 이것이 한국 정치에 기여하는 거다 해서 거기에 참여한 의원들이 개혁신당이 나와야 될 그런 당위성과 명분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예. 자리였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남북 관계 이야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우리 정동연 전 장관님께는 140여만 규모의 예술단,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하던데 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좀 꿀에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네,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에 더해서 이제 예술단까지. 네. 그러니까 10년 세월을 훌쩍, 옛날에는 있었어요.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예. 이럴 때, 유니버시아드 때. 예. 근데 이제 예술단까지 참여하게 된 것은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좀 트겠다 하는 의지인데 금방 우려 말씀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남쪽에서 여기 와서 공연하고 그럴 때 사소한 마찰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좀 크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을 이뤄낼 때 예. 북이 핵을 포기했어요. 2005년 9.19 그 육자회담에서요. 예. 근데 그 9.19 핵을 포기하는 사인하는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리랑 축전이라고 평양에서 하는 체제 선전 마스게임이 있습니다. 체제 선전 예, 카드 10만 세션 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예. 근데 북쪽의 요구로 당시 제가 이제 통일부 장관 겸 NSC 국가안보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당시에 남쪽에서 10,000명의 관광객이 9월 달에 평양에 갔습니다. 예. 가서 그 아리랑을 참관했습니다. 분명하게 북한의 체제 선전극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리랑 축전을 가서 관람하고 오더라도 네. 남쪽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리고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협상에 서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남쪽의 자신감과 또 협상 노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지금 북이 예술단을 보내면서 한국의 남북 관계 개선에 나오는 것은 목표 지점은 워싱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끊임없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북미 비핵화 대화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네. 비핵화로 연결하고 또 그 연장 속에서 미, 중, 남북 네. 4자 회담 테이블과 6자 회담 테이블을 열게 하는 것. 예. 이것이 우리의 이제 실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 예.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신 내용이 0507번님이 평창은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주최국이 자기 국기를 못 든다는 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하셨고요. 6974번님도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평창 올림픽을 열었지만 해방군인 북한이 끼어든 형국이다. 그래서 북은 절대 핵을 포기 않을 것 같으니까 북한에게 또 다른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정동영 의원께서
뭐라 그럴까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이렇게 되겠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북한이 참가를 거부하고 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평창 올림픽이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불참을 하는 국가들도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북한이 평창에 온다는 것은 바로 평창의 성공을 보증하는 수표입니다. 그리고 평창에 찾아오는 외국 선수단도 안심하고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평창 참가는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고 네. 또 예술단, 응원단, 선수단이 이제 벌이게 될 네. 이 평창의 그 올림픽 제전이 국제사회의 눈은 뭐겠습니까? 평창올림픽은 단순한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분단 국가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북이 참여해서 함께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네. 이게 감동의 드라마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넓고 큰 안목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정동연 의원이었습니다.